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지금 랭킹 1위로 지금 나와 있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준석이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실려 있고, 이준석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한 3개 정도는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3개의 무기가 뭐냐? 맨 먼저 대선판에 후보로 이제 선출돼가지고 뛰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다른 선수들은 예를 들어 국민의힘, 지금 이제 경선이 남아있잖아요. 5월 3일까지. 그리고 이재명이는 뭐 사실상 뭐 경선이 의미가 없죠. 지금 김동연이랑 극렬 반발하고 있지만은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겠습니까? 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도 사실상 오래전부터 뭐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재명이는 벌써 2년 전에 후보로 이제 확정됐다고 봐도 과언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이준석이가 공식적으로는 맨 먼저 후보로 선출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방점을 찍고 시간에서 어마어마하게 한 달 이상을 벌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재명과 국민의 양쪽으로부터. 이걸 본인이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은 본인이 중심이 돼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이다, 지지율상으로 보면 김문수가 제일 많이 뜨고 있는데, 김문수가 당선되면 땡큐다. 예. 윤나땡, 옛날에 윤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선출되면 이재명이는 땡큐다. 그래서, 별의별, 그런 신조어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준석 쪽에서는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김문수가 되면, 예, 땡큐다. 그래서 왜? 아스팔트 우파기 때문에 중도층이 달라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준석이가 3개의 무기를 갖고 어떻게 보면 제일 유리한 지형에서 지금 두 사람과,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민주당 후보하고 싸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요렇게 주간조선이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제 토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방송에 심규진 교수의 유튜브 방송도 제가 수시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자, 왜냐면 우선 이제 정치, 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의 최고의 이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젊어요. 예, 40대에 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자 방송하는 제 방송의 특성상 제가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을 심규진 교수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심규진 교수의 이 방송을 갖다가 제가 그대로 지금 콜라보를 통해서 제가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심규진 교수가 최근에 K-드라마 윤석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내가 지금 책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책 홍보를 본인의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미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소개를 해 드린 바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그래서 K-드라마 윤석열이라고 한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윤 어게인이 지금 바람이 상당히 세잖아요. 그래서 윤 어게인의 컨텐츠가 뭔지, 왜 지금은 윤 어게인으로 가야만이 그야말로 승산이 있는 대선 게임이 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요. 이 책은 저도 이제 추천사를 썼고, 그리고 전한길 선생,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이런 분들이, 또 박수영 의원, 이런 분들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저도 요 책을 보니까 역시 학자답게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그런 심층 분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치 평가사가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제 심규진 교수의 시각을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오늘 페북에 심규진 교수가 부지런해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SNS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엄선해가지고 2개를 이번 시간에는 소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후보 중에서 그런 유력한, 지금 이제 후보 중에 하나가 김문수하고 나경원, 예. 그리고 플러스 이제 알파의 후보들이 쭉 있는데, 저는 나머지 후보 중에서는 이철우 후보를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면요, 지금 이제 모래사장에 숨어 있는 저는 보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철우 지사도 제가 두 번 제 방송에서 토크를 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경원, 김문수 이외의 사람 중에서는 저는 이철우 후보를 갖다가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고 있어요. 예. 어느 누구보다도 신선도 측면에서나 아니면 능력 면에서 그리고 경륜 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심규진 교수가 김문수하고 그다음에 나경원한테 주고 싶어하는,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두 개가 있습니다. 전략적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여러분들 그 심규진 교수의 이 책자가요, 지금 아직 본인이 노골적으로 뭐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나요? 예. 이 K드라마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K드라마 윤석열, 심규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 책자인데 아주 뭐 디자인이 아주 산뜻해요. 자, 그래서 이 책자 이제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리기를 나 책장 사주고 나 책팔이에 나섰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팔이에 나선 이유는 자기가 돈 벌려면 자기 전문 서적 쓰는 게 100배 나은데 어차피 책을 발행했는데 이 기획자들 그리고 출판사가 적자나면 자기가 너무나 미안하다. 그래서 이 책이 자신 있게 좋은 책이라고 자기가 강력하게 지금 추천을 하고 싶고 그래서 내용이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온 정신을 쏟아서 지은 책이기 때문에 정말 양심 걸고 추천할 그런 상황이 추천해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많이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이게 16,000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저도 같이 책팔이에 나섰네요, 결국.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금 김문수 장관에게 드리는 글, 이 고언, 요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이런 글을 쓰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어느 후보하고도 뭐 흔히 얘기하는 유착관계 이런 거 전혀 없다. 오로지 자유우파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드리는 고언이다. 이런 거를 전제적으로 깔고 있어요.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우선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요 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김문수 장관의 성품이나 역사, 행정력은 존경한다. 그러나 친척이나 친구가 하는 짜장면 집도 맛이 없으면 안 간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충원으로 김문수 장관의 메시지 전략이 전면 수정돼야 된다. 이거를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이렇게 이제 고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도 많고 미움도 많이 산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괜히 쓸데없이 오지랖 부리면서 전략이랍시고 떠드니까 어린 게 가르치려고 든다는 소리만 자꾸 듣고 남는 것도 없다. 이것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충원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성 언론이 묻힌 구구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할 형장으로 여기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반국가 세력들을 고발하며 윤석열이 그은 전선의 제일 앞줄에 서서 참여하는 훈장으로 여겼다면 그리고 꼰대 가스라이팅 전문가 이준석이 아니라 4개월 동안 투쟁하면서 아스팔트 조직력과 디지털 여론전을 주도하는 2030과 파트너가 되셨다면 압도적 경선 1위를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력이 바로 중도 확장성 그 자체가 되었을 것이다. 문재인과 싸웠을 당시에는 오로지 어르신 세대 태극기 세력뿐이었지만 지금은 2030과 중도까지 윤석열의 전선에 참여했는데 또다시 극우 낙인이 깊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러면서요. 그러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독립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문수 장관이 하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의 종속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 설정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 독립된 이 김문수 카드로서 승부를 거르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반드시 충족돼야 된다. 첫째가 뭐냐? 김문수 장관이 가지고 있는 보수 우판의 지지율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훨씬 더 높아야 한다. 옳은 얘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민의힘을 리드해 왔잖아요. 그 이유는 국민의 지지율보다도 윤 대통령의 지지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당에 따른 종속 변수가 윤 대통령이 아니고 당이 윤 대통령이 종속 변수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김문수 장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가 되려면 지지율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상식이자 전문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김문수 장관이 중도 확장성을 입증하고 실제로 중도층을 자신 쪽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서 그렇잖아요. 윤 대통령의 지지층은 2030을 넘어서 중도층까지 어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중도층을 확보하고 있어. 그런데 김 장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두 마디를 하나로 합치면 결국 윤 대통령의 종속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의 순풍을 타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층을 다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중도층을 인계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김문수 장관이 현재 상황에서 이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중도층을 본인의 이 브랜드만으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심기준 교수가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조건, 요거를 갖다가 하나로 만들려면 결국은 뭐냐? 윤 대통령, 윤 어게인, 요 바람을 갖고 달려라 이겁니다. 윤 어게인 속에는 전통적인 우파의 지지층 플러스 2030 그리고 플러스 중도층이 다 거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맛있는, 뭐라고 하자면, 잡탕밥이라면 꼭 나쁜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볶음밥. 볶음밥인가요? 하여튼 여러 개 섞여 있는 밥을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런 맛있는 이 밥이 되는 거예요. 섞은. 자, 그래서 이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독립이라는 말은 그냥 정치적 고립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을 지키는 김문수가 경선 승리에 이제 공식이 된다는 얘기인데, 김문수 장관은 한국 보수 정치에서 보기 드문 진정성과 투쟁성을 갖춘 인물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그 진정성이 윤 대통령과의 전략적 연대 속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왜? 윤 어게인이 세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당 지지율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없는 김문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지지율이 느닷없이 김문수 장관이 그동안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별로 두각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대선 후보 과정에서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김문수 장관이 1등으로 올라선 것은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김문수 장관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 얘기한 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나를 불러낸 거야.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 나는 탄핵은 잘못된 거야. 이거잖아요. 그게 윤 어게인 요 바람하고 요 바람 only 윤석열 이거하고 맞아 떨어져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과의 커넥션을 잘라버리면 고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전략적인 연대만이 살 길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메시지 전략을 지금 이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세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첫째로는 거리두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김문수 장관이. 자, 그래서 김 장관은 자신을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인으로 포지셔닝 하고자 하는 듯한데, 그래서 윤심과는 나는 상관이 없어. 빅텐트를 만들어야 돼. 이준석수 포용해야 돼. 이런 발언들은 이러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방향성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보수 전체의 재편과 자기중심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도와의 연합, 즉 빅텐트 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태극기 정통우파 지지층보다는 중도 탈이념층을 향한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외연 확장의 핵심, 이 한복판 중심이죠. 중심. 이거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보수 전체의 재편에 내가 중심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뭐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어느 누구도 다 그렇게 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윤석열 지지층은 계기했을 뿐이지 핵심이 아니다. 윤석열 지지층이라고 하는 탄핵이라는 국면을 계기로 해서 그거를 모멘텀으로 해서 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게 본래부터 있던 그런 핵심 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변성이, 윤 대통령의 지지층은 가변성이 충분하다.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다. 결집력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김 장관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심 교수의 판단에 따르면. 그래서 김문수 장관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층 유입을
하나의 기회로는 보고 있지만은 그 기반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금 이건 뭐지? 이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죠. 예. 그리고 특히 지금 경선 국면에서는 윤석열을 넘어선 김문수가 아니라 윤석열이 만든 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고 투쟁하는 김문수일 때 비로소 2030 윤 팬덤과 6070 태극기 세력이 함께 결집할 수 있다. 그 길만이 경선에서 앞으로 압도적 1위를 거두고 이후의 대선 구도 속에서 빅텐트와 단일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로드맵이 되는 것이다. 예, 전략적 로드맵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문수 장관이 말이죠. 윤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자기 중심으로 보수를 개편해서 중도 외연으로 치고 들어가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층은 언제든지 가변성이 크다. 깨질 수 있다. 이거. 윤 대통령 지지층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독자적으로 김문수 고유 브랜드의 지지층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 전략은 실패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윤 대통령의 전선, 지지 전선에는 과거의 태극기 세력에 플러스 누가 들어와 있느냐? 2030에 들어와 있고 2030이 팬덤을 형성하고 있고 중도층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빅 텐트를 딱 치면서 본인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빅 텐트를 치면서 1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김문수의 일생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김문수 장관의 확고한 지지층이자 실제 투표로 연결된 표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이런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요. 김문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층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상대적으로 올드한 이미지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김문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체제전쟁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체제전쟁에서 체제의 승리, 그러니까 김문수와는 관계없어 무조건 이재명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후보는 이겨야 돼 이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나경원, 한덕수 또는 한동훈이 더 대중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지가 분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왜? 김문수 개인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자유민주당은 가치를 좋아하니까 이 가치 중심으로 보이다 보면 김문수가 다른 나경원이나 한덕수한테 밀릴 수 있다 이거예요. 한동훈한테. 그리고 세 번째, 가는 길은 달라도 반이재명이라는 대의 아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반이재명 전선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는 나경원, 한동훈의 인물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들에 비해서 김문수는 확장성이 부족하고 특히 젊은 층의 지지가 낮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김문수 장관이 이번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확고한 자지지층을 절대 흩어지지 않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확고한 자기지층, 지금 현재로서는 김문수의 확고한 본래 자기지층은 없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심 교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데 본래 김문수의 확고한 지지층은 없다. 그동안에 김문수 장관이 그 대선 후보군에 들어왔습니까? 거의 못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청문 과정,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싸우는 과정, 그리고 탄핵 과정, 이 3단계 과정을 거쳐서 김문수 팬덤이 생기게 시작된 것이고, 김문수 팬덤의 거의 완성판은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이다. 왜 지지층을 흡수했느냐?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런 테마의 김문수, 그런 어젠다에, 우리 이제 보수우파의 어젠다의 핵심 뭡니까? 탄핵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김문수 장관의 강한 팬덤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윤 지지층이고 그런 점에서 윤 지지층, 윤 어게인, 요 바람, 요 세력을 껴안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절대 흩어지지 않게 붙잡는 건 물론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자기 지지층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게 붙잡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보충적인 발언을 하고 싶고요. 둘째로는요. 윤 대통령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서 윤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된 마음을 자기에게로 모아야 한다. 이게 제가 이제 윤 어게인, 윤 스피릿 요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저하고 똑같은 얘기고 나경원이나 한동훈 심지어 홍준표와 비교했을 때
또 경쟁력을 그래야만이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거가 심규진 교수가 지금 김문수한테 주고 싶은 고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는 김문수 장관 중심이 아니고 윤통 중심으로 지지층이 형성돼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층은 단순히 반 이재명 전선이나 보수 진영의 충성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은 윤 대통령 개인의 서사, 카리스마, 그리고 정치 효능감에 반응하는 진영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의 지지층이다. 이거 옳은 얘기죠. 예, 옳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과 윤 대통령 개인이 싸울 때 서사라든가 카리스마, 정치 효능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이는 범인이잖아요, 우선. 그리고 무슨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서사가 있습니까? 전부 사기 거짓말인데. 사기 거짓말 불법으로 점철돼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무슨 효능감이 있어요?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박스권에 딱 뭉쳐 있잖아요.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중심의 지지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 어게인, only 윤 이게 이 개념이 오늘날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저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살리려면 김문수를 지지하라 하는 방식은 가스라이팅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지지층은 그만큼 자율적이며 지금 전략적이다. 그러니까 좀 윤 대통령의 지지층은 그만큼 자율적이고 전략적이에요. 자율적인 거죠. 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데 뭐 하나 온 게 있어요? 예, 메시지밖에 나온 게 없잖아요. 실제로 나경원 의원처럼 윤심을 잘 따르겠다고 명확히 밝히는 후보가 있다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쪽이 더 직접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당권 경쟁은 단순한 보수의 대연합 구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지층의 정서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예, 전적으로 지금 조금 일부 부분적으로 제가 보완할 부분은 있지만은 이 방향성 면에서 그리고 컨텐츠의 핵심 면에서는 심규진 교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 같습니다. 본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